때는 조선시대 경상도 안동의 소백산 자락에 자리한 작은 마을. 이곳에는 몰락한 양반 가문의 마지막 후손인 이민준과 그의 노모 오부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씨 가문은 한때 대대로 벼슬아치를 배출한 명문가였으나 민준의 할아버지 대의 영모에 휘말려 가세가 기울고 말았습니다. 민준의 아버지는 그 충격으로 일찍 세상을 떠났고 오부인은 홀로 아들을 키우며 삭막한 세월을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28살의 민준은 양반이라는 체면 때문에 농사나 장사를 할 수도, 가난 때문에 과거를 볼 수도 없어 매일 책만 읽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민준아, 오늘도 책만 보고 있느냐? 오부인은 누추한 사랑방 문을 열며 물었습니다. 한때는 고운 비단옷을 입고 하인들의 시중을 받던 그녀였지만 이제는 거친 무명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걱정이라도 있으십니까? 내 나이가 벌써 28인데 아직 장가도 못 가고 있으니 어찌 걱정이 안 되겠느냐? 제 처지에 어느 집 교수가 시집을 오겠습니까? 염려 마십시오. 아니다. 내가 눈 감기 전에 내가 가정을 꾸리는 것은 보아야지. 그날 밤 오부인은 휘영청 밝은 보름달을 보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늘이시여, 부디 제 아들에게 좋은 인연을 내려주시어 제가 죽기 전에 며느리 얼굴 한번 볼 수 있게 해주소서. 다음 날 아침 오부인은 빨래를 하러 냇가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냇가에 다다른 그녀는 젊은 여인이 물가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옷은 흠뻑 젖어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오부인은 급히 다가가 여인의 숨을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숨은 붙어 있었습니다. 아가씨, 정신 좀 차려보시오. 오부인이 흔들자 여인은 희미하게 눈을 뜨고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살려 주세요. 오부인은 여인을 부축해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여인의 이름은 강서연이라 했습니다. 어쩌다 이 냇가에 쓰러져 있었던 게요? 저는 갈 곳이 없습니다. 부모님은 역병으로 돌아가시고 친척들에게도 쫓겨나 살아갈 희망이 없어. 오부인은 서연의 처지가 딱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어젯밤 달에게 올린 기도를 떠올렸습니다. 우선 우리 집으로 가서 몸을 녹이고 젖은 옷부터 갈아입으시오. 그렇게 서연은 민준의 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서연은 부지런하고 영리하여 오부인의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민준 또한 그를 아는 서연과 시를 주고받으며 점차 마음에 품게 되었습니다. 민준아, 서연이를 며느리로 맞이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어머니의 뜻이라면 따르겠습니다. 그리하여 두 사람은 마을 사람들의 축하를 받으며 소박한 혼례를 올렸습니다. 오부인은 평생의 소원을 이룬 듯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길지 않았습니다. 혼인한 지 반년 만에 오부인이 갑작스러운 병으로 자리에 눕게 된 것입니다. 서연은 밤낮으로 시어머니를 간호했지만 오부인의 병세는 나날이 악화되었습니다. 서연아, 내 아들 민준이를 부디 잘 부탁한다. 어머님, 그런 말씀 마세요. 곧 나으실 거예요. 며칠 후 오부인은 끝내 눈을 감았습니다. 민준은 깊은 슬픔에 빠졌고 서연은 묵묵히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의 장례를 치르자마자 서연의 태도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민준은 서연이 안방장롱을 뒤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서연아, 무엇을 찾고 있느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저 어머님이 남기신 물건들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 후로 서연은 자주 외출을 했고 집안의 귀한 물건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남기신 은비녀마저 보이지 않았습니다. 서연아, 어머니의 은비녀를 보았느냐? 모르겠어요. 아마 어머님께서 다른 곳에 두셨나 봐요. 민주는 아내를 의심하고 싶지 않았지만 곳간의 쌀까지 눈에 띄게 줄어들자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서연아, 요즘 무슨 일이 있는 것이냐? 서방님, 사실은 얼마 전 시장에서 우연히 사촌 오라버니를 만났어요. 그분이 제 부모님의 빚 때문에 고생하고 있다고 해서
그래서 나와 상의도 없이 물건들을 처분한 것이냐? 죄송해요, 서방님. 용서해주세요. 민주는 아내를 용서했지만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서연은 한양으로 가서 살자고 제안했습니다. 서방님은 글을 잘 아시니 한양으로 가서 글방을 열면 크게 성공할 수 있을 거예요. 나는 조상님들의 위패와 어머니의 산수가 있는 이 고향을 떠날 수 없다. 정말 답답하시네요. 언제까지 이렇게 가난하게 살 건가요? 그날 밤 크게 다툰 후 다음 날 아침 서연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안방에는 짧은 편지 한 장만 남아 있었습니다. 편지글, 서방님, 미안해요. 저는 한양으로 가서 큰돈을 벌어 꼭 성공해서 돌아올게요. 기다려주세요. 집안에 남은 돈 될 만한 것들은 모두 사라져 있었습니다. 민주는 배신감과 절망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는 뒷산 어머니의 산소 앞에서 통곡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너무 못났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바로 그때 어디선가 따스한 바람이 불어오며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한청, 민준아, 죽으면 안 된다. 너의 진짜 인연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민주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죽을 용기로 다시 살아보기로 결심하고 마을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며 근근히 살아갔습니다. 석 달이 지난 어느 가을날 민주는 장에 가기 위해 산길을 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 앞에서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이고. 누가 좀 도와주세요. 민준이 달려가 보니 한 젊은 여인이 발목을 다친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아가씨, 괜찮으십니까? 발목을 접질렀나 봅니다. 일어설 수가 없네요. 민주는 인적이 드문 산길에 여인을 혼자 둘 수 없어 그녀를 업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저는 이민준이라고 합니다. 저는 윤수아라고 해요. 정말 감사합니다. 수아는 한양에서 요양차 내려온 사대부가의 교수였습니다. 민주는 수아를 근처 부사대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은혜를 잊고 그냥 보낼 수는 없어요. 내일 저희 집으로 오셔서 제대로 감사 인사를 받아주세요. 다음 날 부사댁을 찾아간 민준에게 부사는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박선비의 학문이 깊다고 들었소. 혹 우리 집 아이들을 가르쳐 주실 수 있겠소? 민주는 부사댁의 훈장이 되어 아이들을 가르치게 되었고 수아와도 자연스럽게 자주 만나며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박 선생님은 혼인을 하셨나요? 한때 아내가 있었지만 지금은 혼자입니다. 겨울이 되어 수아는 한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떠나기 전날 그녀는 민준에게 한양으로 올 생각이 없냐고 물었습니다. 제 아버지가 한양에서 벼슬을 하고 계시는데 선생님 같은 분을 찾고 계세요. 저는 이곳을 떠날 수 없습니다. 수아는 아쉬워하며 옥으로 만든 붓거리를 선물로 남기고 떠났습니다. 2달 후 수아의 아버지인 민 대감이 민준을 한양으로 초청하며 과거 시험을 주선해주겠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날 밤 민준의 꿈에 어머니가 나타났습니다. 꿈에서 민준아, 이제는 떠날 때가 되었다. 내 진짜 인연이 너를 기다리고 있단다. 민준은 결심하고 어머니의 위패를 모신 채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민 대감의 도움으로 과거 준비에 매진했고 마침내 시험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험장에서 고향 사람을 만나 뜻밖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도령님, 전 부인께서 한양의 부잣집 첩이 되어 호강하고 있다는 소문이 자자합니다. 민주는 충격을 받았지만 시험에만 집중했습니다. 시험이 끝나고 며칠 후 한양을 떠들썩하게 한 여자 도둑이 잡혔는데 그 공범 중에 서연이 있었습니다. 민준이 관하로 달려갔을 때 초라한 모습의 서연이 죄인으로 끌려 나오고 있었습니다. 서방님, 바로 그때 과거 합격자 명단이 발표되었고 민준의 이름이 장원급제로 올랐습니다. 박진수, 장원급제.
한순간에 죄인의 남편에서 장원급제자가 된 것입니다. 며칠 후 한 성부 판관에 임명된 민주는 운명의 장난처럼 서연의 재판을 맡게 되었습니다. 저는 욕심에 눈이 멀었습니다. 서방님의 진심을 몰라본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법은 엄정해야 한다. 죄인을 곤장 30대에 처하고 3년간 유배를 보낸다. 유배지로 떠나는 서연의 뒷모습을 민주는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저녁, 수아가 그를 찾아왔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시면 돼요. 제가 곁에 있을게요. 민주는 어머니가 말씀하신 진짜 인연이 바로 수아였음을 깨달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해 가을에 혼인하여 행복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어머니 위패 앞에서 어머니, 이제야 진짜 인연을 만났습니다. 어머니께서 보내주신 인연이라 믿습니다. 어머니 위패 앞에서 어머님, 비록 생전에 뵙지는 못했지만 좋은 며느리가 되겠습니다. 몇 년 후, 유배에서 풀려난 서연이 보낸 편지가 고향 마을을 통해 민준에게 전달되었습니다. 편지글 서방님께. 이제야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속세를 떠나 남은 생을 참회하며 살겠습니다. 부디 행복하시길 빕니다. 수아는 그 편지를 읽고 말했습니다. 누구나 과거는 있는 법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의 현재와 미래예요. 세월이 흘러 진수는 높은 벼슬에 올랐고 수아와 함께 자애로운 부부로 칭송받았습니다. 매년 봄, 진수는 가족들과 함께 고향을 찾아 어머니의 산소에 성묘했습니다. 진정한 인연은 하늘이 맺어주되 사람의 진심이 이어가는 것이다. 어머니께서 가르쳐주신 이 진리를 우리도 잊지 말아야 한다. 산소 옆의 매화나무는 해마다 더욱 아름다운 꽃을 피웠고 그 향기는 마치 세상을 향한 어머니의 따뜻한 사랑처럼 온 마을에 때는 조선시대 경상도 안동의 소백산 자락에 자리한 작은 마을. 이곳에는 몰락한 양반 가문의 마지막 후손인 이민준과 그의 노모 오 부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씨 가문은 한때 대대로 벼슬아치를 배출한 명문가였으나 민준의 할아버지 대의 영모에 휘말려 가세가 기울고 말았습니다. 민준의 아버지는 그 충격으로 일찍 세상을 떠났고 오 부인은 홀로 아들을 키우며 삭막한 세월을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28살의 민준은 양반이라는 체면 때문에 농사나 장사를 할 수도, 가난 때문에 과거를 볼 수도 없어 매일 책만 읽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민준아, 오늘도 책만 보고 있느냐? 오 부인은 누추한 사랑방 문을 열며 물었습니다. 한때는 고운 비단옷을 입고 하인들의 시중을 받던 그녀였지만 이제는 거친 무명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걱정이라도 있으십니까? 내 나이가 벌써 28인데 아직 장가도 못 가고 있으니 어찌 걱정이 안 되겠느냐? 제 처지에 어느 집 교수가 시집을 오겠습니까? 염려 마십시오. 아니다. 내가 눈 감기 전에 내가 가정을 꾸리는 것은 보아야지. 그날 밤, 오 부인은 휘영청 밝은 보름달을 보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늘이시여, 부디 제 아들에게 좋은 인연을 내려주시어. 제가 죽기 전에 며느리 얼굴 한번 볼 수 있게 해주소서. 다음 날 아침, 오 부인은 빨래를 하러 냇가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냇가에 다다른 그녀는 젊은 여인이 물가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옷은 흠뻑 젖어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오 부인은 급히 다가가 여인의 숨을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숨은 붙어 있었습니다. 아가씨, 정신 좀 차려보시오. 오 부인이 흔들자 여인은 희미하게 눈을 뜨고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살려 주세요. 오 부인은 여인을 부축해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여인의 이름은 강서연이라 했습니다. 어쩌다 이 냇가에 쓰러져 있었던 게요? 저는 갈 곳이 없습니다. 부모님은 역병으로 돌아가시고 친척들에게도 쫓겨나 살아갈 희망이 없어. 오 부인은 서연의 처지가 딱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어젯밤 달에게 올린 기도를 떠올렸습니다. 우선 우리 집으로 가서 몸을 녹이고 젖은 옷부터 갈아입으시오.
그렇게 서연은 민준의 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서연은 부지런하고 영리하여 오 부인의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민준 또한 그를 아는 서연과 시를 주고받으며 점차 마음에 품게 되었습니다. 민준아, 서연이를 며느리로 맞이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어머니의 뜻이라면 따르겠습니다. 그리하여 두 사람은 마을 사람들의 축하를 받으며 소박한 혼례를 올렸습니다. 오 부인은 평생의 소원을 이룬 듯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길지 않았습니다. 혼인한 지 반년 만에 오 부인이 갑작스러운 병으로 자리에 눕게 된 것입니다. 서연은 밤낮으로 시어머니를 간호했지만 오 부인의 병세는 나날이 악화되었습니다. 서연아, 내 아들 민준이를 부디 잘 부탁한다. 어머님, 그런 말씀 마세요. 곧 나으실 거예요. 며칠 후, 오 부인은 끝내 눈을 감았습니다. 민주는 깊은 슬픔에 빠졌고 서연은 묵묵히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의 장례를 치르자마자 서연의 태도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민주는 서연이 안방 장롱을 뒤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서연아, 무엇을 찾고 있느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저 어머님이 남기신 물건들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 후로 서연은 자주 외출을 했고 집안의 귀한 물건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남기신 은비녀마저 보이지 않았습니다. 서연아, 어머니의 은비녀를 보았느냐? 모르겠어요. 아마 어머님께서 다른 곳에 두셨나 봐요. 민주는 아내를 의심하고 싶지 않았지만 곳간의 쌀까지 눈에 띄게 줄어들자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서연아, 요즘 무슨 일이 있는 것이냐? 서방님, 사실은 얼마 전 시장에서 우연히 사촌 오라버니를 만났어요. 그분이 제 부모님의 빚 때문에 고생하고 있다고 해서. 그래서 나와 상의도 없이 물건들을 처분한 것이냐? 죄송해요, 서방님. 용서해주세요. 민주는 아내를 용서했지만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서연은 한양으로 가서 살자고 제안했습니다. 서방님은 글을 잘 아시니 한양으로 가서 글방을 열면 크게 성공할 수 있을 거예요. 나는 조상님들의 위패와 어머니의 산수가 있는 이 고향을 떠날 수 없다. 정말 답답하시네요. 언제까지 이렇게 가난하게 살 건가요? 그날 밤 크게 다툰 후 다음 날 아침 서연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안방에는 짧은 편지 한 장만 남아 있었습니다. 편지글, 서방님, 미안해요. 저는 한양으로 가서 큰돈을 벌어 꼭 성공해서 돌아올게요. 기다려주세요. 집안에 남은 돈 될 만한 것들은 모두 사라져 있었습니다. 민주는 배신감과 절망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는 뒷산 어머니의 산소 앞에서 통곡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너무 못났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바로 그때 어디선가 따스한 바람이 불어오며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환청, 민준아, 죽으면 안 된다. 너의 진짜 인연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민주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죽을 용기로 다시 살아보기로 결심하고 마을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며 근근히 살아갔습니다. 석 달이 지난 어느 가을날 민주는 장에 가기 위해 산길을 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 앞에서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이고, 누가 좀 도와주세요. 민준이 달려가 보니 한 젊은 여인이 발목을 다친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아가씨, 괜찮으십니까? 발목을 접질렀나 봅니다. 일어설 수가 없네요. 민주는 인적이 드문 산길에 여인을 혼자 둘 수 없어 그녀를 업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저는 이민준이라고 합니다. 저는 윤수아라고 해요. 정말 감사합니다. 수아는 한양에서 요양차 내려온 사대부가의 교수였습니다. 민주는 수아를 근처 부사대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은혜를 잊고 그냥 보낼 수는 없어요.
내일 저희 집으로 오셔서 제대로 감사 인사를 받아주세요. 다음날 부사댁을 찾아간 민준에게 부사는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박선비의 학문이 깊다고 들었소. 혹 우리 집 아이들을 가르쳐 주실 수 있겠소? 민준은 부사댁의 훈장이 되어 아이들을 가르치게 되었고 수아와도 자연스럽게 자주 만나며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박 선생님은 혼인을 하셨나요? 한때 아내가 있었지만 지금은 혼자입니다. 겨울이 되어 수아는 한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떠나기 전날 그녀는 민준에게 한양으로 올 생각이 없냐고 물었습니다. 제 아버지가 한양에서 벼슬을 하고 계시는데 선생님 같은 분을 찾고 계세요. 저는 이곳을 떠날 수 없습니다. 수아는 아쉬워하며 옥으로 만든 붓거리를 선물로 남기고 떠났습니다. 2달 후 수아의 아버지인 민 대감이 민준을 한양으로 초청하며 과거 시험을 주선해주겠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날 밤 민준의 꿈에 어머니가 나타났습니다. 꿈에서 민준아, 이제는 떠날 때가 되었다. 내 진짜 인연이 너를 기다리고 있단다. 민준은 결심하고 어머니의 위패를 모신 채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민 대감의 도움으로 과거 준비에 매진했고 마침내 시험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험장에서 고향 사람을 만나 뜻밖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도령님, 전 부인께서 한양의 부잣집 첩이 되어 호강하고 있다는 소문이 자자합니다. 민준은 충격을 받았지만 시험에만 집중했습니다. 시험이 끝나고 며칠 후 한양을 떠들썩하게 한 여자 도둑이 잡혔는데 그 공범 중에 서연이 있었습니다. 민준이 관하로 달려갔을 때 초라한 모습의 서연이 죄인으로 끌려 나오고 있었습니다. 서방님, 바로 그때 과거 합격자 명단이 발표되었고 민준의 이름이 장원급제로 올랐습니다. 박진수, 장원급제. 한순간에 죄인의 남편에서 장원급제자가 된 것입니다. 며칠 후 한성부 판관에 임명된 민준은 운명의 장난처럼 서연의 재판을 맡게 되었습니다. 저는 욕심에 눈이 멀었습니다. 서방님의 진심을 몰라본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법은 엄정해야 한다. 죄인을 곤장 30대에 처하고 3년간 유배를 보낸다. 유배지로 떠나는 서연의 뒷모습을 민준은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저녁 수아가 그를 찾아왔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시면 돼요. 제가 곁에 있을게요. 민준은 어머니가 말씀하신 진짜 인연이 바로 수아였음을 깨달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해 가을에 혼인하여 행복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어머니 위패 앞에서 어머니, 이제야 진짜 인연을 만났습니다. 어머니께서 보내주신 인연이라 믿습니다. 어머니 위패 앞에서 어머님, 비록 생전에 뵙지는 못했지만 좋은 며느리가 되겠습니다. 몇 년 후 유배에서 풀려난 서연이 보낸 편지가 고향 마을을 통해 민준에게 전달되었습니다. 편지글 서방님께. 이제야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속죄를 떠나 남은 생을 참회하며 살겠습니다. 부디 행복하시길 빕니다. 수아는 그 편지를 읽고 말했습니다. 누구나 과거는 있는 법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의 현재와 미래예요. 세월이 흘러 진수는 높은 벼슬에 올랐고 수아와 함께 자애로운 부부로 칭송받았습니다. 매년 봄, 진수는 가족들과 함께 고향을 찾아 어머니의 산소에 성묘했습니다. 진정한 인연은 하늘이 맺어주되 사람의 진심이 이어가는 것이다. 어머니께서 가르쳐주신 이 진리를 우리도 잊지 말아야 한다. 산소 옆의 매화나무는 해마다 더욱 아름다운 꽃을 피웠고 그 향기는 마치 세상을 향한 어머니의 따뜻한 사랑처럼 온 마을에 퍼. 때는 조선시대 경상도 안동의 소백산 자락에 자리한 작은 마을. 이곳에는 몰락한 양반 가문의 마지막 후손인 이민준과 그의 노모 오 부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씨 가문은 한때 대대로 벼슬아치를 배출한 명문가였으나 민준의 할아버지 대의 영모에 휘말려 가세가 기울고 말았습니다. 민준의 아버지는 그 충격으로 일찍 세상을 떠났고
오부인은 홀로 아들을 키우며 삭막한 세월을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28살의 민주는 양반이라는 체면 때문에 농사나 장사를 할 수도, 가난 때문에 과거를 볼 수도 없어 매일 책만 읽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민준아, 오늘도 책만 보고 있느냐? 오부인은 누추한 사랑방 문을 열며 물었습니다. 한때는 고운 비단옷을 입고 하인들의 시중을 받던 그녀였지만 이제는 거친 무명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걱정이라도 있으십니까? 내 나이가 벌써 28인데 아직 장가도 못 가고 있으니 어찌 걱정이 안 되겠느냐? 제 처지에 어느 집 교수가 시집을 오겠습니까? 염려 마십시오. 아니다. 내가 눈 감기 전에 내가 가정을 꾸리는 것은 보아야지. 그날 밤 오부인은 휘영청 밝은 보름달을 보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늘이시여, 부디 제 아들에게 좋은 인연을 내려주시어 제가 죽기 전에 며느리 얼굴 한번 볼 수 있게 해주소서. 다음 날 아침 오부인은 빨래를 하러 냇가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냇가에 다다른 그녀는 젊은 여인이 물가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옷은 흠뻑 젖어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오부인은 급히 다가가 여인의 숨을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숨은 붙어 있었습니다. 아가씨, 정신 좀 차려보시오. 오부인이 흔들자 여인은 희미하게 눈을 뜨고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살려 주세요. 오부인은 여인을 부축해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여인의 이름은 강서연이라 했습니다. 어쩌다 이 냇가에 쓰러져 있었던 게요? 저는 갈 곳이 없습니다. 부모님은 역병으로 돌아가시고 친척들에게도 쫓겨나 살아갈 희망이 없어. 오부인은 서연의 처지가 딱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어젯밤 달에게 올린 기도를 떠올렸습니다. 우선 우리 집으로 가서 몸을 녹이고 젖은 옷부터 갈아입으시오. 그렇게 서연은 민준의 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서연은 부지런하고 영리하여 오부인의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민준 또한 그를 아는 서연과 시를 주고받으며 점차 마음에 품게 되었습니다. 민준아, 서연이를 며느리로 맞이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어머니의 뜻이라면 따르겠습니다. 그리하여 두 사람은 마을 사람들의 축하를 받으며 소박한 혼례를 올렸습니다. 오부인은 평생의 소원을 이룬 듯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길지 않았습니다. 혼인한 지 반년 만에 오부인이 갑작스러운 병으로 자리에 눕게 된 것입니다. 서연은 밤낮으로 시어머니를 간호했지만 오부인의 병세는 나날이 악화되었습니다. 서연아, 내 아들 민준이를 부디 잘 부탁한다. 어머님, 그런 말씀 마세요. 곧 나으실 거예요. 며칠 후 오부인은 끝내 눈을 감았습니다. 민주는 깊은 슬픔에 빠졌고 서연은 묵묵히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의 장례를 치르자마자 서연의 태도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민주는 서연이 안방장롱을 뒤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서연아, 무엇을 찾고 있느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저 어머님이 남기신 물건들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 후로 서연은 자주 외출을 했고 집안의 귀한 물건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남기신 은비녀마저 보이지 않았습니다. 서연아, 어머니의 은비녀를 보았느냐? 모르겠어요. 아마 어머님께서 다른 곳에 두셨나 봐요. 민주는 아내를 의심하고 싶지 않았지만 곳간의 쌀까지 눈에 띄게 줄어들자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서연아, 요즘 무슨 일이 있는 것이냐? 서방님, 사실은 얼마 전 시장에서 우연히 사촌 오라버니를 만났어요. 그분이 제 부모님의 빚 때문에 고생하고 있다고 해서. 그래서 나와 상의도 없이 물건들을 처분한 것이냐? 죄송해요, 서방님. 용서해주세요. 민주는 아내를 용서했지만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서연은 한양으로 가서 살자고 제안했습니다. 서방님은 글을 잘 아시니 한양으로 가서 글방을 열면 크게 성공할 수 있을 거예요.
나는 조상님들의 위패와 어머니의 산수가 있는 이 고향을 떠날 수 없다. 정말 답답하시네요. 언제까지 이렇게 가난하게 살 건가요? 그날 밤 크게 다툰 후 다음 날 아침 서연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안방에는 짧은 편지 한 장만 남아 있었습니다. 편직을, 서방님, 미안해요. 저는 한양으로 가서 큰돈을 벌어 꼭 성공해서 돌아올게요. 기다려주세요. 집안에 남은 돈 될 만한 것들은 모두 사라져 있었습니다. 민주는 배신감과 절망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는 뒷산 어머니의 산소 앞에서 통곡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너무 못났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바로 그때 어디선가 따스한 바람이 불어오며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한청, 민준아, 죽으면 안 된다. 너의 진짜 인연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민주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죽을 용기로 다시 살아보기로 결심하고 마을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며 근근히 살아갔습니다. 석 달이 지난 어느 가을날 민주는 장에 가기 위해 산길을 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 앞에서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이고. 누가 좀 도와주세요. 민준이 달려가 보니 한 젊은 여인이 발목을 다친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아가씨, 괜찮으십니까? 발목을 접질렀나 봅니다. 일어설 수가 없네요. 민주는 인적이 드문 산길에 여인을 혼자 둘 수 없어 그녀를 업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저는 이민준이라고 합니다. 저는 윤수아라고 해요. 정말 감사합니다. 수아는 한양에서 요양차 내려온 사대부가의 교수였습니다. 민주는 수아를 근처 부사대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은혜를 잊고 그냥 보낼 수는 없어요. 내일 저희 집으로 오셔서 제대로 감사 인사를 받아주세요. 다음 날 부사댁을 찾아간 민준에게 부사는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박선비의 학문이 깊다고 들었소. 혹 우리 집 아이들을 가르쳐 주실 수 있겠소? 민주는 부사댁의 훈장이 되어 아이들을 가르치게 되었고 수아와도 자연스럽게 자주 만나며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박 선생님은 혼인을 하셨나요? 한때 아내가 있었지만 지금은 혼자입니다. 겨울이 되어 수아는 한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떠나기 전날 그녀는 민준에게 한양으로 올 생각이 없냐고 물었습니다. 제 아버지가 한양에서 벼슬을 하고 계시는데 선생님 같은 분을 찾고 계세요. 저는 이곳을 떠날 수 없습니다. 수아는 아쉬워하며 옥으로 만든 붓거리를 선물로 남기고 떠났습니다. 2달 후 수아의 아버지인 민 대감이 민준을 한양으로 초청하며 과거 시험을 주선해주겠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날 밤 민준의 꿈에 어머니가 나타났습니다. 꿈에서 민준아, 이제는 떠날 때가 되었다. 내 진짜 인연이 너를 기다리고 있단다. 민준은 결심하고 어머니의 위패를 모신 채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민 대감의 도움으로 과거 준비에 매진했고 마침내 시험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험장에서 고향 사람을 만나 뜻밖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도령님, 전 부인께서 한양의 부잣집 첩이 되어 호강하고 있다는 소문이 자자합니다. 민준은 충격을 받았지만 시험에만 집중했습니다. 시험이 끝나고 며칠 후 한양을 떠들썩하게 한 여자 도둑이 잡혔는데 그 공범 중에 서연이 있었습니다. 민준이 관하로 달려갔을 때 초라한 모습의 서연이 죄인으로 끌려 나오고 있었습니다. 서방님. 바로 그때 과거 합격자 명단이 발표되었고 민준의 이름이 장원급제로 올랐습니다. 박진수, 장원급제. 한순간에 죄인의 남편에서 장원급제자가 된 것입니다. 며칠 후 한성부 판관에 임명된 민준은 운명의 장난처럼 서연의 재판을 맡게 되었습니다. 저는 욕심에 눈이 멀었습니다. 서방님의 진심을 몰라본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법은 엄정해야 한다. 죄인을 곤장 30대에 처하고
3년간 유배를 보낸다. 유배지로 떠나는 서연의 뒷모습을 민주는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저녁, 수아가 그를 찾아왔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시면 돼요. 제가 곁에 있을게요. 민주는 어머니가 말씀하신 진짜 인연이 바로 수아였음을 깨달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해 가을에 혼인하여 행복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어머니 위패 앞에서 어머니, 이제야 진짜 인연을 만났습니다. 어머니께서 보내주신 인연이라 믿습니다. 어머니 위패 앞에서 어머님, 비록 생전에 뵙지는 못했지만 좋은 며느리가 되겠습니다. 몇 년 후, 유배에서 풀려난 서연이 보낸 편지가 고향 마을을 통해 민준에게 전달되었습니다. 편지글 서방님께. 이제야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속죄를 떠나 남은 생을 참회하며 살겠습니다. 부디 행복하시길 빕니다. 수아는 그 편지를 읽고 말했습니다. 누구나 과거는 있는 법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의 현재와 미래예요. 세월이 흘러 진수는 높은 벼슬에 올랐고 수아와 함께 자애로운 부부로 칭송받았습니다. 매년 봄, 진수는 가족들과 함께 고향을 찾아 어머니의 산소에 성묘했습니다. 진정한 인연은 하늘이 맺어주되 사람의 진심이 이어가는 것이다. 어머니께서 가르쳐주신 이 진리를 우리도 잊지 말아야 한다. 산소 옆의 매화나무는 해마다 더욱 아름다운 꽃을 피웠고 그 향기는 마치 세상을 향한 어머니의 따뜻한 사랑처럼 온 마을에 때는 조선시대 경상도 안동의 소백산 자락에 자리한 작은 마을. 이곳에는 몰락한 양반 가문의 마지막 후손인 이민준과 그의 노모 오 부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씨 가문은 한때 대대로 벼슬아치를 배출한 명문가였으나 민준의 할아버지 대의 영모에 휘말려 가세가 기울고 말았습니다. 민준의 아버지는 그 충격으로 일찍 세상을 떠났고 오 부인은 홀로 아들을 키우며 삭막한 세월을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28살의 민준은 양반이라는 체면 때문에 농사나 장사를 할 수도, 가난 때문에 과거를 볼 수도 없어 매일 책만 읽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민준아, 오늘도 책만 보고 있느냐? 오 부인은 누추한 사랑방 문을 열며 물었습니다. 한때는 고운 비단옷을 입고 하인들의 시중을 받던 그녀였지만 이제는 거친 무명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걱정이라도 있으십니까? 내 나이가 벌써 28인데 아직 장가도 못 가고 있으니 어찌 걱정이 안 되겠느냐? 제 처지에 어느 집 교수가 시집을 오겠습니까? 염려 마십시오. 아니다. 내가 눈 감기 전에 내가 가정을 꾸리는 것은 보아야지. 그날 밤, 오 부인은 휘영청 밝은 보름달을 보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늘이시여, 부디 제 아들에게 좋은 인연을 내려주시어. 제가 죽기 전에 며느리 얼굴 한번 볼 수 있게 해주소서. 다음 날 아침, 오 부인은 빨래를 하러 냇가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냇가에 다다른 그녀는 젊은 여인이 물가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옷은 흠뻑 젖어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오 부인은 급히 다가가 여인의 숨을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숨은 붙어 있었습니다. 아가씨, 정신 좀 차려보시오. 오 부인이 흔들자 여인은 희미하게 눈을 뜨고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살려 주세요. 오 부인은 여인을 부축해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여인의 이름은 강서연이라 했습니다. 어쩌다 이 냇가에 쓰러져 있었던 게요? 저는 갈 곳이 없습니다. 부모님은 역병으로 돌아가시고 친척들에게도 쫓겨나 살아갈 희망이 없어. 오 부인은 서연의 처지가 딱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어젯밤 달에게 올린 기도를 떠올렸습니다. 우선 우리 집으로 가서 몸을 녹이고 젖은 옷부터 갈아입으시오. 그렇게 서연은 민준의 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서연은 부지런하고 영리하여 오 부인의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민준 또한 그를 아는 서연과 시를 주고받으며 점차 마음에 품게 되었습니다. 민준아, 서연이를 며느리로 맞이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어머니의 뜻이라면 따르겠습니다.
그리하여 두 사람은 마을 사람들의 축하를 받으며 소박한 혼례를 올렸습니다. 오부인은 평생의 소원을 이룬 듯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길지 않았습니다. 혼인한 지 반년 만에 오부인이 갑작스러운 병으로 자리에 눕게 된 것입니다. 서연은 밤낮으로 시어머니를 간호했지만 오부인의 병세는 나날이 악화되었습니다. 서연아. 내 아들 민준이를 부디 잘 부탁한다. 어머님, 그런 말씀 마세요. 곧 나으실 거예요. 며칠 후 오부인은 끝내 눈을 감았습니다. 민주는 깊은 슬픔에 빠졌고 서연은 묵묵히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의 장례를 치르자마자 서연의 태도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민주는 서연이 안방장롱을 뒤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서연아, 무엇을 찾고 있느냐? 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저 어머님이 남기신 물건들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 후로 서연은 자주 외출을 했고 집안의 귀한 물건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남기신 은비녀마저 보이지 않았습니다. 서연아, 어머니의 은비녀를 보았느냐? 모르겠어요. 아마 어머님께서 다른 곳에 두셨나 봐요. 민주는 아내를 의심하고 싶지 않았지만 곳간의 쌀까지 눈에 띄게 줄어들자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서연아, 요즘 무슨 일이 있는 것이냐? 서방님, 사실은 얼마 전 시장에서 우연히 사촌 오라버니를 만났어요. 그분이 제 부모님의 빚 때문에 고생하고 있다고 해서. 그래서 나와 상의도 없이 물건들을 처분한 것이냐? 죄송해요, 서방님. 용서해주세요. 민주는 아내를 용서했지만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서연은 한양으로 가서 살자고 제안했습니다. 서방님은 글을 잘 아시니 한양으로 가서 글방을 열면 크게 성공할 수 있을 거예요. 나는 조상님들의 위패와 어머니의 산수가 있는 이 고향을 떠날 수 없다. 정말 답답하시네요. 언제까지 이렇게 가난하게 살 건가요? 그날 밤 크게 다툰 후 다음 날 아침 서연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안방에는 짧은 편지 한 장만 남아 있었습니다. 편지글, 서방님, 미안해요. 저는 한양으로 가서 큰돈을 벌어 꼭 성공해서 돌아올게요. 기다려주세요. 집안에 남은 돈 될 만한 것들은 모두 사라져 있었습니다. 민주는 배신감과 절망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는 뒷산 어머니의 산소 앞에서 통곡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너무 못났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바로 그때 어디선가 따스한 바람이 불어오며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환청, 민준아, 죽으면 안 된다. 너의 진짜 인연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민주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죽을 용기로 다시 살아보기로 결심하고 마을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며 근근히 살아갔습니다. 석 달이 지난 어느 가을날 민주는 장에 가기 위해 산길을 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 앞에서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이고, 누가 좀 도와주세요. 민준이 달려가 보니 한 젊은 여인이 발목을 다친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아가씨, 괜찮으십니까? 발목을 접질렀나 봅니다. 일어설 수가 없네요. 민주는 인적이 드문 산길에 여인을 혼자 둘 수 없어 그녀를 업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저는 이민준이라고 합니다. 저는 윤수아라고 해요. 정말 감사합니다. 수아는 한양에서 요양차 내려온 사대부가의 교수였습니다. 민주는 수아를 근처 부사대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은혜를 잊고 그냥 보낼 수는 없어요. 내일 저희 집으로 오셔서 제대로 감사 인사를 받아주세요. 다음 날 부사댁을 찾아간 민준에게 부사는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박선비의 학문이 깊다고 들었소. 혹 우리 집 아이들을 가르쳐 주실 수 있겠소? 민주는 부사댁의 훈장이 되어 아이들을 가르치게 되었고 수아와도 자연스럽게 자주 만나며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박 선생님은 혼인을 하셨나요? 한때 아내가 있었지만 지금은 혼자입니다. 겨울이 되어 수아는 한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떠나기 전날 그녀는 민준에게 한양으로 올 생각이 없냐고 물었습니다. 제 아버지가 한양에서 벼슬을 하고 계시는데 선생님 같은 분을 찾고 계세요. 저는 이곳을 떠날 수 없습니다. 수아는 아쉬워하며 옥으로 만든 붓거리를 선물로 남기고 떠났습니다. 2달 후, 수아의 아버지인 민 대감이 민준을 한양으로 초청하며 과거 시험을 주선해주겠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날 밤, 민준의 꿈에 어머니가 나타났습니다. 꿈에서 민준아, 이제는 떠날 때가 되었다. 내 진짜 인연이 너를 기다리고 있단다. 민준은 결심하고 어머니의 위패를 모신 채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민 대감의 도움으로 과거 준비에 매진했고 마침내 시험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험장에서 고향 사람을 만나 뜻밖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도령님, 전 부인께서 한양의 부잣집 첩이 되어 호강하고 있다는 소문이 자자합니다. 민준은 충격을 받았지만 시험에만 집중했습니다. 시험이 끝나고 며칠 후 한양을 떠들썩하게 한 여자 도둑이 잡혔는데 그 공범 중에 서연이 있었습니다. 민준이 관하로 달려갔을 때 초라한 모습의 서연이 죄인으로 끌려 나오고 있었습니다. 서방님, 바로 그때 과거 합격자 명단이 발표되었고 민준의 이름이 장원급제로 올랐습니다. 박진수, 장원급제. 한순간에 죄인의 남편에서 장원급제자가 된 것입니다. 며칠 후 한성부 판관에 임명된 민준은 운명의 장난처럼 서연의 재판을 맡게 되었습니다. 저는 욕심에 눈이 멀었습니다. 서방님의 진심을 몰라본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법은 엄정해야 한다. 죄인을 곤장 30대에 처하고 3년간 유배를 보낸다. 유배지로 떠나는 서연의 뒷모습을 민준은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저녁, 수아가 그를 찾아왔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시면 돼요. 제가 곁에 있을게요. 민준은 어머니가 말씀하신 진짜 인연이 바로 수아였음을 깨달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해 가을에 혼인하여 행복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어머니 위패 앞에서 어머니, 이제야 진짜 인연을 만났습니다. 어머니께서 보내주신 인연이라 믿습니다. 어머니 위패 앞에서 어머님, 비록 생전에 뵙지는 못했지만 좋은 며느리가 되겠습니다. 몇 년 후, 유배에서 풀려난 서연이 보낸 편지가 고향 마을을 통해 민준에게 전달되었습니다. 편직을 서방님께. 이제야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속세를 떠나 남은 생을 참회하며 살겠습니다. 부디 행복하시길 빕니다. 수아는 그 편지를 읽고 말했습니다. 누구나 과거는 있는 법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의 현재와 미래예요. 세월이 흘러 진수는 높은 벼슬에 올랐고 수아와 함께 자애로운 부부로 칭송받았습니다. 매년 봄, 진수는 가족들과 함께 고향을 찾아 어머니의 산소에 성묘했습니다. 진정한 인연은 하늘이 맺어주되 사람의 진심이 이어가는 것이다. 어머니께서 가르쳐주신 이 진리를 우리도 잊지 말아야 한다. 산소 옆의 매화나무는 해마다 더욱 아름다운 꽃을 피웠고 그 향기는 마치 세상을 향한 어머니의 따뜻한 사랑처럼 온 마을에 때는 조선시대 경상도 안동의 소백산 자락에 자리한 작은 마을. 이곳에는 몰락한 양반 가문의 마지막 후손인 이민준과 그의 노모 오 부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씨 가문은 한때 대대로 벼슬아치를 배출한 명문가였으나 민준의 할아버지 대의 영모에 휘말려 가세가 기울고 말았습니다. 민준의 아버지는 그 충격으로 일찍 세상을 떠났고 오 부인은 홀로 아들을 키우며 삭막한 세월을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28살의 민준은 양반이라는 체면 때문에 농사나 장사를 할 수도, 가난 때문에 과거를 볼 수도 없어 매일 책만 읽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민준아, 오늘도 책만 보고 있느냐? 오 부인은 누추한 사랑방 문을 열며 물었습니다. 한때는 고운 비단옷을 입고 하인들의 시중을 받던 그녀였지만
이제는 거친 무명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걱정이라도 있으십니까? 내 나이가 벌써 28인데 아직 장가도 못 가고 있으니 어찌 걱정이 안 되겠느냐. 제 처지에 어느 집 교수가 시집을 오겠습니까? 염려 마십시오. 아니다. 내가 눈 감기 전에 내가 가정을 꾸리는 것은 보아야지. 그날 밤, 오부인은 휘영청 밝은 보름달을 보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늘이시여, 부디 제 아들에게 좋은 인연을 내려주시어. 제가 죽기 전에 며느리 얼굴 한번 볼 수 있게 해주소서. 다음 날 아침, 오부인은 빨래를 하러 냇가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냇가에 다다른 그녀는 젊은 여인이 물가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옷은 흠뻑 젖어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오부인은 급히 다가가 여인의 숨을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숨은 붙어 있었습니다. 아가씨, 정신 좀 차려보시오. 오부인이 흔들자 여인은 희미하게 눈을 뜨고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살려 주세요. 오부인은 여인을 부축해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여인의 이름은 강서연이라 했습니다. 어쩌다 이 냇가에 쓰러져 있었던 게요? 저는 갈 곳이 없습니다. 부모님은 역병으로 돌아가시고 친척들에게도 쫓겨나 살아갈 희망이 없어. 오부인은 서연의 처지가 딱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어젯밤 달에게 올린 기도를 떠올렸습니다. 우선 우리 집으로 가서 몸을 녹이고 젖은 옷부터 갈아입으시오. 그렇게 서연은 민준의 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서연은 부지런하고 영리하여 오부인의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민준 또한 그를 아는 서연과 시를 주고받으며 점차 마음에 품게 되었습니다. 민준아, 서연이를 며느리로 맞이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어머니의 뜻이라면 따르겠습니다. 그리하여 두 사람은 마을 사람들의 축하를 받으며 소박한 혼례를 올렸습니다. 오부인은 평생의 소원을 이룬 듯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길지 않았습니다. 혼인한 지 반년 만에 오부인이 갑작스러운 병으로 자리에 눕게 된 것입니다. 서연은 밤낮으로 시어머니를 간호했지만 오부인의 병세는 나날이 악화되었습니다. 서연아, 내 아들 민준이를 부디 잘 부탁한다. 어머님, 그런 말씀 마세요. 곧 나으실 거예요. 며칠 후 오부인은 끝내 눈을 감았습니다. 민주는 깊은 슬픔에 빠졌고 서연은 묵묵히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의 장례를 치르자마자 서연의 태도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민주는 서연이 안방장롱을 뒤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서연아, 무엇을 찾고 있느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저 어머님이 남기신 물건들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 후로 서연은 자주 외출을 했고 집안의 귀한 물건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남기신 은비녀마저 보이지 않았습니다. 서연아, 어머니의 은비녀를 보았느냐? 모르겠어요. 아마 어머님께서 다른 곳에 두셨나 봐요. 민주는 아내를 의심하고 싶지 않았지만 곳간의 쌀까지 눈에 띄게 줄어들자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서연아, 요즘 무슨 일이 있는 것이냐? 서방님, 사실은 얼마 전 시장에서 우연히 사촌 오라버니를 만났어요. 그분이 제 부모님의 빚 때문에 고생하고 있다고 해서. 그래서 나와 상의도 없이 물건들을 처분한 것이냐? 죄송해요, 서방님. 용서해주세요. 민주는 아내를 용서했지만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서연은 한양으로 가서 살자고 제안했습니다. 서방님은 글을 잘 아시니 한양으로 가서 글방을 열면 크게 성공할 수 있을 거예요. 나는 조상님들의 위패와 어머니의 산수가 있는 이 고향을 떠날 수 없다. 정말 답답하시네요. 언제까지 이렇게 가난하게 살 건가요? 그날 밤 크게 다툰 후 다음 날 아침 서연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안방에는 짧은 편지 한 장만 남아 있었습니다. 편지글, 서방님, 미안해요.
저는 한양으로 가서 큰돈을 벌어 꼭 성공해서 돌아올게요. 기다려주세요. 집안에 남은 돈 될 만한 것들은 모두 사라져 있었습니다. 민주는 배신감과 절망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는 뒷산 어머니의 산소 앞에서 통곡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너무 못났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바로 그때 어디선가 따스한 바람이 불어오며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환청, 민준아, 죽으면 안 된다. 너의 진짜 인연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민주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죽을 용기로 다시 살아보기로 결심하고 마을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며 근근히 살아갔습니다. 석 달이 지난 어느 가을날 민주는 장에 가기 위해 산길을 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 앞에서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이고. 누가 좀 도와주세요. 민준이 달려가 보니 한 젊은 여인이 발목을 다친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아가씨, 괜찮으십니까? 발목을 접질렀나 봅니다. 일어설 수가 없네요. 민주는 인적이 드문 산길에 여인을 혼자 둘 수 없어 그녀를 업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저는 이민준이라고 합니다. 저는 윤수아라고 해요. 정말 감사합니다. 수아는 한양에서 요양차 내려온 사대부가의 교수였습니다. 민주는 수아를 근처 부사대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은혜를 잊고 그냥 보낼 수는 없어요. 내일 저희 집으로 오셔서 제대로 감사 인사를 받아주세요. 다음날 부사댁을 찾아간 민준에게 부사는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박선비의 학문이 깊다고 들었소. 혹 우리 집 아이들을 가르쳐 주실 수 있겠소? 민주는 부사댁의 훈장이 되어 아이들을 가르치게 되었고 수아와도 자연스럽게 자주 만나며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박 선생님은 혼인을 하셨나요? 한때 아내가 있었지만 지금은 혼자입니다. 겨울이 되어 수아는 한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떠나기 전날 그녀는 민준에게 한양으로 올 생각이 없냐고 물었습니다. 제 아버지가 한양에서 벼슬을 하고 계시는데 선생님 같은 분을 찾고 계세요. 저는 이곳을 떠날 수 없습니다. 수아는 아쉬워하며 옥으로 만든 붓거리를 선물로 남기고 떠났습니다. 2달 후 수아의 아버지인 민 대감이 민준을 한양으로 초청하며 과거 시험을 주선해주겠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날 밤 민준의 꿈에 어머니가 나타났습니다. 꿈에서 민준아, 이제는 떠날 때가 되었다. 내 진짜 인연이 너를 기다리고 있단다. 민준은 결심하고 어머니의 위패를 모신 채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민 대감의 도움으로 과거 준비에 매진했고 마침내 시험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험장에서 고향 사람을 만나 뜻밖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도령님, 전 부인께서 한양의 부잣집 첩이 되어 호강하고 있다는 소문이 자자합니다. 민준은 충격을 받았지만 시험에만 집중했습니다. 시험이 끝나고 며칠 후 한양을 떠들썩하게 한 여자 도둑이 잡혔는데 그 공범 중에 서연이 있었습니다. 민준이 관하로 달려갔을 때 초라한 모습의 서연이 죄인으로 끌려 나오고 있었습니다. 서방님. 바로 그때 과거 합격자 명단이 발표되었고 민준의 이름이 장원급제로 올랐습니다. 박진수, 장원급제. 한순간에 죄인의 남편에서 장원급제자가 된 것입니다. 며칠 후 한성부 판관에 임명된 민준은 운명의 장난처럼 서연의 재판을 맡게 되었습니다. 저는 욕심에 눈이 멀었습니다. 서방님의 진심을 몰라본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법은 엄정해야 한다. 죄인을 곤장 30대에 처하고 3년간 유배를 보낸다. 유배지로 떠나는 서연의 뒷모습을 민준은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저녁 수아가 그를 찾아왔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시면 돼요. 제가 곁에 있을게요. 민준은 어머니가 말씀하신 진짜 인연이 바로 수아였음을 깨달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해 가을에 혼인하여 행복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어머니 위패 앞에서 어머니, 이제야 진짜 인연을 만났습니다. 어머니께서 보내주신 인연이라 믿습니다.